엄마가 잘 걸리는 병 1탄. 제목이 이게 뭐야? 그냥 뭐 잘 걸리는 병 이러면 되는데 엄마가라고 이렇게 꼭 해주는 건 뭐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병은 맥주병이야. 엄마가 담싸는 병은 콜라병이야. 잘 걸리는 병 하니까 또 기분 속상했네.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고 한 게 지금 정영진 씨는 엄마가 아니지만 본인이 사실 가족들 보살피고 하느라고 내 병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잘 보살피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진짜 한 방에 확 하고 병이 와버리면 그때 너무 좌절하고 진짜 마음의 병까지 앓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진단을 좀 잘 해보시길. 네네네. 나중에 다 울고 가시는 거 아니야? 나 저거 있어. 말면서. 네. 평상시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시죠? 윤영민 씨께서는? 아니요, 저는 늘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왜? 네, 마음이 허하고 또 갱년기가 이제 왔어요? 시작이 온 지가 언젠데 지금. 그래요?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갱년기가. 잘안 저는 갱년기가 오면서 진짜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몸이야 뭐 이제 뭐 붓고 뭐 여러 가지 갱년기 현상들이 이제 왔는데 이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우물같이 깊이 터널같이 언제 진짜 이게 빛이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암흑기를 계속 이제 지나고 지금 약간 좀 덜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너무너무 암흑기가 힘들었어요. 오면 몸도 아파지지 않아요? 아, 이게 몸도 같이 너무 오는 것 같아, 아프지. 진짜. 당연하죠. 움직이기 싫고 만나기 싫고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뭐 잠도 일단은 못 자고 못 이제 자고. 살이 찌니까 내 자신이 정말 아줌마처럼 퍼지는 그 모습이 그 무슨 옷을 입어도 안 예쁘고 지금 그러다 모습은 보니까. 아니신 거죠? 지금 모습은 너무 예쁘신데요. 아우 뭐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예뻤는데.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예뻐졌어요. 지금. 네. 살 여기 아래가 이렇게 후두루두해서 가자미 살 같은 게 이렇게 막 되면서 이게 바로 안녕 그거잖아요. 이러면 부채. 못해요. 이렇게 흔들려갖고. 예. 맞아요, 맞아요. 부채살이 나한테도 있는지 몰랐어. 아 이게 진짜 뭐 시원해져. 뭐. 아니 몸과 마음과 정신과 관계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은 사실 그만큼 공감을 못 하는 게 이게 남자보다 여성이 좀 병에 걸리기 쉽나요? 우리가 좀 더 왜요?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건가요? 근데 여성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라는 어떤 그게 딱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때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남성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0대부터 이게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라는 어떤 이벤트에 그래, 딱 집중이 그게 돼 문제죠. 있는데 이벤트라 표현하는 겁니까? 좋아 보인다, 이벤트가. 네. 그러지 마요. 폐경이 사건이라고 아니고 해서 사건. 완경기 완숙했다 이거지. 아무튼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70대까지 남성 호르몬 농도가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갱년기에 일찍 오시는 40대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60대에 오시는 분도 굉장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뿐이지 남성들도 다 똑같은 문제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 이후에 굉장히 좀 마음이 공허해지고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느끼고요. 여러 가지 맞군요, 기자님은. 네. 예. 저는 아직 안 왔어요. 알았어요. 네.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엄마가 잘 걸리는 병 첫 번째는 엄마의 뇌를 멍하게 만드는 건망증. 기억이 안 나. 엄마의 뇌를 멍하게 만드는 건망증. 네. 이건 하루에 몇 번씩 확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 놀라죠. 아니 요즘 들어서는요 저희 딸이 저한테 엄마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나 기억 안 난다고. 근데 어떨 땐요 저희 딸이 기억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괜히 저한테 막 엄마 그거 생각 안 나는 걸 엄마 건망증이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뒤집어 씌워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지, 당하는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 예전 같으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변을 했을 텐데 엄마 잘 생각해보라고. 엄마 그만 안 했었다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해진 거죠. 써놔야 돼. 그건 좀 그러니까 심각하네. 써놔야 돼. 보통 기본 베이스는 냉장고 문 열고 한참 그렇지. 아니, 그건 기본이지. 뭐해? 기본 동작. 뭐 있나 일단 보는 거야. 닦고라서. 그리고 괜히 행주로 닦고 와, 여기. 행주 한번 닦아. 어. 그리고 일단 방에 들어가. 어.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가봐. 또 열어봐. 그리고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맞아. 하루 지나 그 다음날
그거 꺼내려고 그랬지 이랬던 거. 아 저는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약은 그래도 점심은 좀 그렇다.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진짜 생각이 안 날 때가 무슨 가끔 일이 있어요. 있어서 딴 생각하다가 드셨나 봐요. 그건 좀 아, 심하네요. 근데 어제 또 밥 먹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건망증 증상이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 치매 증상인데. 어머, 아니, 그러지만 무서워. 아니, 한 번이었죠, 선배님? 아니 몇 번 있었고 운전하고 어디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 내가 거지, 지금 뭐? 어디 가는 거지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아, 그 대신 한참 지나서 생각나시면 괜찮은 생각은 거예요. 이제 나긴 나는데 그럼 아 괜찮죠. 맞다 EBS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 저도 그 운전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애기 낳았어요? 제가요? 부인은 있죠, 있죠. 예. 그래서 기사님한테 여쭤봐요. 제가 어디 혹시 가자고 그랬냐고. 근데 기사님도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둘 다 어디 안드로메다가는 안드로메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뭐 이렇게 짜장면 같은 거 먹다가 보면 한입 베어문 단무지들이 아, 누구 건지 알고 쌓이잖아요. 이런 것도 먹었는데 뭐. 어쨌든 뭐 건망증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님하고 어떻게 차 세우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왔어요. 이제 최근 통화 목록을 봤죠. 그래서 최근 통화 그건 목록 이런 거 그렇지. 보고 알아냈죠. 아니, 근데 다들 증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모이면 건망증 올림픽 대회를 한다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가 심하니 내가 심하니 아니야 내가 더 이게 진짜. 저는 그거 한 번 말도 있었어요. 못해요. 전화기가 보통 휴대폰을 많이 이렇게 들고 네. 이걸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가방을 싸고 왔어.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찾았어. 컴퓨터 마우스가 들어있어. 너무 급해서 막 다 주워낸 거야. 나 무슨 층에서 올라갔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자기 딸 결혼식에 미용실에 드라이하러 갔다가 맞아요. 파마하고 딸 결혼식 못 간 거. 이 얘기는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한두 개가 아니다. 남자들은 김진세 선생님 없어요? 있죠. 왜 말 안 하고 그러고 계세요? 오늘은 말할 까먹었죠? 틈이 없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더우니까 이제 뭐 칵테일 만들어 먹는다고 네. 얼음 이렇게 꺼내잖아요. 네. 전화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걸어보잖아요. 띠딩 소리가 나는데 냉동실에서 전화 벨 소리가 신선해졌겠다. 그때도 있어요. 시원해진 거예요. 신선해졌겠다. 아니 저는 그 왜 좀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헷갈리는 단어들. 뭐 네네. 키친, 치킨, 키친. 뭐가 맞지? 아니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굉장히 네. 몇십 년 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건데. 기본이죠. 네, 뭐 에스컬레이터, 뭐 에베레이터, 뭐 이런 거 그거 또 있잖아요. 승무원 갑자기 스튜어디스. 스튜디어스인가? 그게 약간 공고 나라의 가봉 대통령인가, 뭐 가봉의 공고인가, 뭐 이런 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워낙에 그냥 말이 되는 거지만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 중국어 한다고 원어민 선생님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야 원주민 구해서 원주민? 이게 그런데 의지와 네네. 상관없이 다른다. 가수는 가사 까먹지 않아요 혹시? 아니 가사는 아직 안 까먹는데 괜히 걱정스러워요. 예전엔 걱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우리 비비아나한테 강아지 이름을 부른다든지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약간의 건망증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건망증 치매 아니에요 건망증. 이건 다 이제 저 말씀하신 것들은 다 건망증 증상이고요. 그게 그 이제 혼동될 수 있는 순간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되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키친 뭐 치킨 얘기하셨는데 이제 치킨 보고 계속 키친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간에 고치고 알면 괜찮아. 네,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또 옆에서 누가 일깨워줬을 때 그거를 이제 다시 정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건망증입니다. 근데 뭐 친구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뭐 친구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고 근데 먼 친척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당연하죠. 당연한 진짜 거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는 내 나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 건 이게 왜 그런 건지 워낙에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엄마들 애 낳고 난 다음에 그렇죠.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 후에 이제 건망증이 심해져서 이제 그 뭐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져. 아기 그 돌보는 것부터 해서 그럼요. 그 사람 기존에 하나를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또 신경 쓰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남편 문제, 그다음에 뭐 시댁 문제,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육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뇌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 뇌에서는 그걸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육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아이와 관련된 거를 까먹으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 아이와 관련된 거를 까먹으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억해요. 분유를 뭐 30분 전에 먹이는데 또 먹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잘 안 까먹으시는데 남편과 관련된 일, 뭐 시댁과 관련된 일, 기억도 안 나. 뭐 남편 생일 같은 것도 당연히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생일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30, 40대 좀 직장인들, 남성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 굉장히 30, 40대 일이 많고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이제 건망증이 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건망증 많이 생기는 거는 성형할 때 수면 내시경이 전신 맞추는 거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까 그것과는 그런 이제 특수한 네. 경우에 그거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수면 마취가 뭐 이제 건망증을 더 잘 유발한다든지 뭐 그래요? 기억력에 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그런 건 거는 맘 놓고 해도 되겠고. 임상적으로 이제 병원에 와서 기억력 호소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남녀를 불문하고. 공포예요. 근데 한 반 정도는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시는 너무 일이 많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반 정도는 실은 우울증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치매처럼 보이는 병을 가성치매, 가짜 치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좋아지면 당연히 나아지면. 건망증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년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제 저도 이제 검진센터에 있지만 검진센터에 오셔서 그 뇌 CT나 뇌 MRI를 많이 찍어달라고 하세요. 본인이 요청해서 요청을 하고 실제로 이제 체크를 해갖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 왜 찍으려고 하세요 여쭤보면은 이제 요즘 그분들은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돼서 CT나 MRI, 뇌 CT, MRI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CT나 MRI 찍는다고 이게 치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치매가 심해져서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MRI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뇌가 뭐 좀 위축된다든지 어떤 부분에 변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주 그건 말기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전혀 그런 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검사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맞아요. 치매 선별 검사라고 해서 이제 뭐 보건소에 가면 또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받을 수 굉장히 있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요? 저 찍어봤거든요. 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몇 맞아요, 살이에요? 맞아요, 뭐 여기 무슨 나라예요? 뭐 이런 걸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걸 하실 수 못하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그런- 나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분 나쁘면 괜찮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안 돼. 예, 근데 그거에서 진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에조차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받고 나시면 아, 내가 치매 정도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치매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치매의 시작은 성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치매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치매는 기억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벽에 뭐 한다든지 네, 맞아요. 신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진압력 장애라고 그래서 현재를 시간, 장소를 잘 몰라요. 이런 점들이 같이 생기는 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여자들이 건망증이 더 많이 생길까? 그러니까요. 호르몬인가요? 있어서 호르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근까지 나온,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어떤 논문 연구 결과가 우세했냐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좋아질 거다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가 훨씬 적다는 거죠. 네. 어쨌든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그 기억력 장애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따지면 확실히 건망증은 네. 아이 남자보다는 낳고. 여성한테 걸릴 확률이 높기는 높다. 그 이번에 그 영화 때문에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건망증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치매로 이어지는 이유가 네. 그 스틸앨리스란 저 영화를 봤어요. 보면은 Welcome, Dr. Alice Howland. Thank you. I hope to convince you that by observing these baby steps 어느 순간 너무나 지적이고 세상에 정말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하는 네. 사람이 순간순간 치매 걸리는 모습을 드라마의 수혜 씨 또 그런 거 보고 네. 엄마들이 한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난 그러니까요. 건망증 필요한 맞아요. 사람들이 네. 글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예. 되죠. 근데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뭐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전혀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른 건데 겁은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내가 한 것을 대해서 아 내가 뭘 잊어버렸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그리고 좀 있으면 기억이 난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성 호르몬 보조식품 뭐 영양제 종류 많잖아요. 네, 저도 많이 그런 나오죠. 거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괜찮은가요? 확실히 좀 되는 건가요? 그 갱년기가 되면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폐경기 호르몬 요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보충해 주는 요법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유방암을 좀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충격을 줬지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추가적인 연구 결과 나온 거에 의하면 한 5년 정도 이제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단독으로 쓰는 게 있고 또 이제 다른 호르몬을 같이 병합하는 요법이 있는데 그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좀 괜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갱년기 있을 때 몇 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보조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 그 대체 요법을 뭐 하기 싫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서 못하는 대체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못한 방법이죠. 대안으로 하시는 건데 굉장히 좀 효과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사실 뭐 보조식품이라는 게 그냥 보조적인 요법이고 사실 이것이 뭐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에 도움된다는 치료제는 근거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네. 그 건망증 네.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 그런 게 좋아. 근데 가장 기본이긴 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망증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 첫 번째입니다. 그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메모하기. 메모하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저도 그 다이어리 없으면 어디 나가서 네, 그날 맞아요. 스케줄 할 근데 수가 이제 없어요. 이거를 뭐 환자분이나 친구한테 권하면 되게 화를 내세요. 왜냐면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 쓰는 게 너무 서글퍼진다는 거예요. 장 보러 갈 때 이거 얼마나 진짜 다섯 그런데 번씩가 생각을 잘못하면. 바꾸셔야 될 게 메모를 하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손을 움직이고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저도 그래요. 저장을 하거든요. 네. 뭐 쓰거나 해서 메모를 하면 인지 기능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해요. 또 우리가 건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꼭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메모. 두 번째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지정된 장소에 제자리에. 보관하기. 이것도 굉장히 제자리에. 처음에 이제 권하면 짜증내 하세요. 예전에 뭐 지난 가을에 정리했던 것도 다 기억하는데 이제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래, 안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자꾸 이제 잘 쓰는 물건은 바깥에 꺼내 놓으시고 또 메모를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장 정리하실 때 그냥 여성분 정리하지 말고 요즘은 사진 찍어 놓고 그렇게는 훨씬 더 기억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건망증도 좀 막아볼 수 있고요. 저는 일부러 막 바꿔놓는데요. 왜? 기억하라고? 왜냐면 몸이 기억해서 가니까 그게 슬프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가요. 그래서 바꿔놓으면 예전에 있던 대로 일단 가더라고요, 옷 찾으러. 근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생각을 자꾸 하게 네, 되죠. 내가 좀 좋은 생각 좀 방법인가? 하라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기. 요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집중할 수 있는. 원래 워낙 여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뇌가 만들어져 있지만 네. 뇌가 늙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순서껏 아까 말씀하신 중요도를 좀 정해서 하면 훨씬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네, 돼요. 한 가지씩 하고 싶어도요. 저쪽에서 애가 엄마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러면 또 저기서 뭐 그러니까 어쩌고 남편이랑 전화하고 애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엄마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했는지 임할 때도. 모르겠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다 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다 까먹었죠? 아니, 나팔 아픈데 지금 딴 얘기 네 계속 번째야, 하고. 네 번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까먹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 이거다. 건망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맞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냥 네. 노화라는 것, 또 건망증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니 건망증이 생기면 놀래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네. 행복하게 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뭔가 집안에서 이렇게 놔둘 때 한 번 저는 말을 해요. 아, 나 리모컨 컨트롤 텔레비전 밑에 넣었다? 아니면 우리 딸 핸드폰을 숨겨야 되면 아, 비비아나 핸드폰 숨기면서 이제 생각해요. 아, 여기 부엌에 있는 장에 넣었다? 그럼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한번 말로 하는 게 나의 그게 뇌에 각인이 한 번 되는 더 거죠. 각인되고 백화점에 가서 지하주차장 이거를 사진 안 찍어요. 저는 사진 찍으면 늘 그게 의존할까 이제 봐.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하 2층에 뭐 B2면
뭐 바비가 2살이다. 뭐 해적 이런 문단서처럼 그렇게 식으로 외우는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나와도 잠깐만 생각해보자. 지하 2층에 바비가 2살이야. 이러고 저는 항상 찾거든요. 하루에 몇 근데 군데씩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머님 치매랑 연관이 있다는 의도적이신 거죠. 네, 저도 걱정이 잊어버릴까봐. 근데 실은 잘하신 게 가족력이 있으면 네.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네네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시고 계세요. 저는 자꾸 무서워서 뇌를 제가 그렇게 하는 뇌를 거예요. 써주면. 네, 요거 말고도 또 아시죠?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뇌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뇌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텔레비전도 많이 보잖아요. 그 텔레비전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퀴즈 놀라운 프로그램, 데이터. 퀴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좀 드라마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먹을걸요 아마 그죠. 근데 건망증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누구나 좀 겪으니까 아마 너무 하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저희가 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다들 그렇다고. 다들 아까 그래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네, 네. 대로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